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운 내용은 이 퍼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퍼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간의 불확실성을 가정을 하고 보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트라고 하는 것이 이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이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이 타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불확실성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에 관한 이 분포,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갈래가 나뉘죠. 확률 분포는 뭐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냐?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다. 네,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포의 형태가 다른데, 우리가 이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를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고, 그 확률 분포는 퍼트에서 정의하기를 베타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베타 분포라는 건 이렇게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가 되고, 이 베타 확률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파라미터 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A와 그다음에 M 그리고 B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낙관적인 낙관 시간, 가장 빨리 끝낸다. 어떤 특정 개별 활동이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소요 시간은 얼마냐. 그래서 여기가 A죠. 옵티미스틱. 이 경우에. 그다음에 M은 가장 빈번한, 그래서 가장 이렇게 높은 봉우리 위에 그 끝에 이렇게 딱 있는 가장 정점을 불러일으키는 그 확률 변수값이 되죠. 그래서 이게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관 시간이라 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희박하긴 하지만 가장 늦게 끝나면 이 시간에 끝날 거다. 아주 미세한 확률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패시미스틱 비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시간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냐? 베타 분포에서 A와 M과 B 값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냐? 기대값과 분산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각 개별 활동별로 기대값과 분산을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각 개별 활동별로 A와 M과 B 값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A와 M과 B 값을 알면 각 개별 활동별로 A 값과 M 값과 B 값을 알면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기대값과 분산의 계산을 갑자기 해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뭐가 된다?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의 일종의 뭐가 되냐면 대표값이 됩니다.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표값.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생산운영 관리 뭐 몇 번 반 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 시험 본 점수에 대한 대표값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값과 편차값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A라고 하는 특정한 활동의 소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값이 기대값이 되고, 그 평균값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표준 편차 내지는 분산. 표준 편차 분산도 동일한 개념이죠. 물론 식은 다르지만, 그렇죠? 제곱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그 차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이 대표값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건데요. 일단 자, 버트라는 게 베타 확률 분포를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두고 여기까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추가적인 설명으로 넘어가 보죠. 자, 또 요 테이블이네요. 이것도 지난 수업 시간 했죠. 여러분들 요 계산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맞닥뜨렸던 상황은 뭐냐면, 이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이 불확실했던 거죠.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주경로법 할 때나 뭐 크래싱 할 때나 이때는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이 확실했으니까 확정적으로 디터미니스틱,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A의 소요 시간이 2주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소요 시간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라고 하는 거죠. 좀 다른 식이죠.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베타 분포라는 것을 써서 베타 분포의 A 값과 M 값과 B 값을 확인하게 되고,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개별 활동별로 다 기대값과 분산값을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앞에 슬라이드 우리가 테이블에서 계산한 것 같이 모든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활동별로 A와 M과 B 값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의 기대값을 기준으로 이제는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각 그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의 기대값이 그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각 개별 활동 소요 시간의 기대값을 기준으로 뭘 하냐면 주경로를 찾는다. 그렇죠? 주경로를 찾게 됩니다.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노멀 타임 기준으로 찾았지만, 이제는 익스펙티드 타임을 놓고 주경로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경로의 분산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분산을 찾는다. 그 다음에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을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소요 시간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뭐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22주 내에 끝낼 확률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확률 분포에 기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느 확률 분포에 기반하느냐? 정규 분포.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쳤을 때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는 다 각각 A의 소요 시간 확률 분포는 이렇게 따로 있고, B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따로 있고, C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따로 있고, D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경로가 A, B, D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D였다고 생각해 보면, 이 주경로인 A, B, D, 그러니까 이제 A와 B와 D의 기대값을 가지고 이제 전체 주경로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 내에 끝낼 확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데, 요 주경로 시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체 소요 시간, 주경로 시간의 확률 분포는 우리가 뭘로 가정하냐 하면 정규 분포, 이렇게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은 통계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통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진 않고 간략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정규 분포입니다. 자,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면서 중앙값과 최빈값과 그다음에 평균값이 같은 형태이고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x라 그러면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역사의 확률이라는 거는 특정 구간의 적분, 특정 구간의 넓이로서 확률이 계산되는 전형적인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규 분포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냐?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화를 해서 우리가 확률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규분포, 물론 이 정규분포라는 게 단순히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중심 극한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이걸 표준화해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표준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거 사실 뭐 몰라도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여기는 예를 들면 이 x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체 소요 시간이죠. 전체 소요 시간이 x인데 이것이 표준화를 시켜서 이 x를 뭘로 바꾸는 거냐 하면 x를 뭘로 바꾸는 거다? z로 바꾸는 거다. 이게 바로 이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화의 그냥 단순한 의미입니다. x를 z로 바꾸는 거예요. x 값을 z로 변환하는 거고 z라는 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특정 값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를 z 값으로 표준화하는 것에 관련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뮤분의 시그마를 하면 이게 z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예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x는 뮤 플러스 z 시그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뮤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z라고 하는 거는 특정 값 x 관측치라고 하는 x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느냐를 찾는 건데 뭐 그건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그럼 굳이 아니 왜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굳이 왜 표준화를 합니까? 왜 표준화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 x1 값과 x2 값이 있어서 여기를 적분해서 찾아내면 이 적분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식이. 근데 얘를 표준하면 뭐가 좋으냐면 z 스코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놨어요.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z 값, 예를 들면 x1을 표준화시키면 여기가 z1이 되겠죠. 그다음에 x2를 표준화시키면 여기가 z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에 나와 있어요. z 값을 찾아내면 그 z 값을 기준으로 그 z 스코어 테이블에 보면 확률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제가 약간 높아심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 사실은 꼭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이해할 때도 다른 수업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의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 베타 분포를 따르고 있고 전체 소요 시간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표준화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인데 주경로상에 있는 활동의 소요 시간의 불확실성들이 베타 분포로 돼 있는데 그 베타 분포가 합해지면 전체 소요 시간은 뭘로 나타난다?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은 베타 분포, 전체 소요 시간은 정규 분포. 각기 다른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해서 하는 것이 퍼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주경로를 찾아야 되고 주경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멀 타임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경로를 찾을 때는 개별 활동의 무슨 값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값인 기대값. 소요 시간에 대한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주경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경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전의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서 이제 개별 활동 소요 시간이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이 베타 분포를 따르는데 베타 분포의 이 A와 M과 B 값이 각 개별 활동으로 주어져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다?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만약에 여기까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주경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경로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찾았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B, C, E, F, H, J, K. 그러니까 이제 주경로상에 있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경로는 기대값을 각 개별 활동의 소요 시간의 기대값을 놓고 3 곱하기 3 테이블 넣어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해보고요. 주경로는 D, C, E, F, H, J, K이고 그러면 이제 주경로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주경로상에 있는 활동들의 뭘 해야 되냐면 기대값의 합을 계산해야 돼요. 주경로상의 활동의 기대값의 합은 전체 소요 시간의 뭐다? 대표값인 기대값이 된다. 그러면 주경로상에 있는 활동의 기대값의 합이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럼 얼마죠? 7이고 12, 15, 18, 20, 22가 되네요. 22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체 소요 시간 이 프로젝트의 각 개별 활동 소요 시간 불확실하고 그래서 전체 소요 시간도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은 2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주경로상에 있는 활동의 분산의 합은 전체 소요 시간의 분산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1.78, 0.11, 0.44, 0.11, 0.11, 0.11, 0.11. 이거 여러분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1.78 더하기 0.11 더하기 0.44 더하기 0.11 더하기 0.11 요게 이제 전체 소요 시간의 분산값이 되죠. 이제 이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논리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 분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 분포를 알게 된 거예요.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 분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규 분포인데
정규분포의 모수라고 하니까 정규분포를 특정하는 거는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어떤 정규분포든 그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알면 확률들을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정규분포의 평균은 얼마다? 22이고 분산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알게 되는데 정규분포의 이 뮤와 시그마 그냥 뮤와 시그마로 그냥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 뮤는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 아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기서 했죠. 이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이 뮤가 되고 그다음에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분산 전체 소요 시간의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평균과 특정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 정규분포를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쓰는 확률분포,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확률 계산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막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 분포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케이스를 계속 갖고 올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왔더니 일단 전체 소요 시간 확률 분포는 이 뻗에서는 정규분포로 가정을 했고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분포의 평균과 편차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평균은 아까 22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이 22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 분산을 쭉 그 더하기로 표시를 했는데 그 분산값을 전체 소요 시간의 분산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77이 나오고요. 이건 분산이니까 2.77에다가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제곱 그러니까 루트 루트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이 루트를 씌우면은 대략 1.66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이 22이고 표준 편차가 1.66인 정규분포가 이 전체 소요 시간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소요 시간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확률 변수는 뭐다? 전체 소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평균이 21에 전체 소요 시간의 기대값이니까 그 기대값이 평균이라고 했죠. 그 정규분포는 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 소요 시간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쭉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 평균이라는 건 얼마다? 22주짜리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정규분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마는 1.66이래. 자, 여기서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2주 내에 끝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22주 안으로 끝낼 확률. 아, 네, 선두 잘못 끝내. 22주에 끝낼 확률 얼마냐 이거죠. 22주에 끝낼 확률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아니, 22주 내로 끝낼 확률. 네, 얼마냐고 물어봤어. 얼마? 이거 Z 테이블 계산해야 됩니까? 22주 내에 끝낼 확률 얼마 이거죠. 전체 소요 시간이 여기는 21, 20, 뭐 19점 얼마 뭐 17, 1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22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지금 요쪽 라인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확률 22주 내에 끝낼 확률은 지금 요 파란색 영역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분포 이렇게 돼 있으면 정규분포 여기 가운데다 그러면 0.5죠. 이 정규분포 요 곡선 밑에 있는 요 전체 확률의 합의 값은 전체 확률 합은 1이잖아요. 그 1을 반으로 나눴으면 0.5잖아. 그러니까 22주 내에 끝낼 확률 얼마입니까? 0.5가 되죠.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22주를 안 물어봤어. 22주를 안 물어봤고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보스가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20 예,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에게 25주 내에 끝낼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운데가 22잖아요. 지금 평균이 20이니까.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25주 내에 끝낼 확률은 오케이 여기쯤 25라고 해볼게요. 25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확률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지금 요 확률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확률 값. 네? 이해했죠? 요 확률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25주 내에 끝낼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25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바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정규분포의 특징이 뭘 한다? 표준화를 한다는 거, 표준화. 표준화라면 지금 전체 소요 시간을 우리가 그냥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따르면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이 표준화를 하면 이제 뭘로 바뀝니까? 뭘로 바뀌어?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표준화를 시키면 확률 변수가 표준화 값인 z로 바뀌어. 여기는 전체 소요 시간이 아니야. 그냥 z 값이야. 이제. z 값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 값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 값은 0이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정의하기를 x-뮤는 시그마로 나누면 z가 된다 그랬고 사실 이거의 기본적인 로직은 이게 x라고 하는 특정값이 뮤로부터 몇 시그마, z 시그마만큼 떨어지는 이 몇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 표준화의 값의 의미인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 22를 넣는다. 그럼 x가 22다 그러면 지금 요 식에 그대로 두면 x가 22인 경우에는 22 마이너스 평균도 20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1.66이어도 분자가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0이에요 평균은. 근데 25주로 계산해라. 우리가 지금 질문을 받은 거는 25주 안에 끝낼 확률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x 값이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x 확률 변수 x잖아요. 근데 x 값 이제 얘는 0이 됐고 요 25가 z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되냐?